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자, 이렇게 되니까, 물론 인용이냐 기각이냐,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대선으로 가는 분위기는 좀 짙어지지 않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우세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조금 하락했습니다. 0.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뭐 하락이라고 보기 어렵네요. 네, 32.5%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16.7%에서 20.4%로 뛰어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에서는 22라고 했고, 지금 오늘 나온 리얼미터 20.4. 공통점은 20을 넘었다는 거죠. 그렇죠. 20을 넘고 지금 문재인 이 전 대표의 지지율 자체가 좀 일종의 행보를 걷고 있다고 한다면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은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상승세가 아주 무서운 그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뭐 국민일보 여론조사에 보면 두 사람의 지금 지지율 차이가 10%포인트 이내로 좁혀졌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럼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역전극을 그럼 보여줄 수 있느냐 부분인데,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표의 지금 대세로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확고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민주당 내의 지금 지지율 이 추이를 보면 지금 2배 이상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차피 안희정 충남지사 입장에서는 이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안희정 충남지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1차 투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결선 투표까지 몰고 가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하나의 또 이 역전의 이 동력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계속 할 텐데, 지금 말씀을 포함해서 이번 대선이 이제 민주당 경선이 본선에 다름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두 사람,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희정 지사 지지율도 오르고 또 저도 또 함께 오르고 이러니 얼마나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역사의 민주화 운동을 같이 해왔고 지금 당의 동지로서 함께 경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지로서 서로를 신뢰하고 있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제 촛불집회, 광화문 촛불집회장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문득 저 두 분, 문재인, 안희정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10년 전 생각이 나네요. 아, 10년 전? 2007년? 2007년 이무렵일 겁니다. 이무렵쯤 되면은 당시에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5년, 노무현 대통령 5년, 한 4년쯤 지나서 5년 차 들어갈 때 그 무렵에 사실 여당은 질이 멸렬했었어요. 네. 그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 저 지지율을 합쳐놓으면 아마 요즘 저 정도 한 60% 가까이 됐을 겁니다. 네. 근데 이 보면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 사실 그동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월 1일 날 그만두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반기문 총장 들어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20% 박스권에 다 갇혀 있었어요. 답답할 정도였죠. 근데 반기문 총장이 들어오고 반기문 총장이 추락하면서 보면 상대적으로 20% 박스권을 돌파하고 30을 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30에 치고 올라가서 쭉 올라갈 줄 알았더니 이번에 또 새로운 다크호스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게 안희정 지사입니다. 네. 안희정 지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월 1일 날 그만두면서 이른바 중도 보수 온건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지지층들이 보면 안희정 지사 쪽으로 대폭 지지를 갖다 옮기면서 이제 또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30% 초반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갤럽 리얼미터 공이다 보면은 네 분이죠.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최성 후보까지. 네, 최성 시장까지. 최성 시장까지 네 분인데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네 분 이 지지율 합치면 한 70% 가까이 돼요. 그렇게 되죠, 지금 일단. 네. 근데 민주당의 그 지지율은 한 5에서 47% 가는데 그 나머지 공백, 그러니까 한 25%의 공백이 뭘까? 저는 퀘스천 마크를 갖고 들여다봤더니 이것이 보면은 아까 지금 문재인 대표는 이게 외연 확장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것은 아니다. 즉 보면 그 갭이 사실은 좁으면 좁을수록 그야말로 외연 확장이 되는 것인데 외연이 크다는 건 거품이 나름대로 그만큼 끼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국민일보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이것도 좀 살펴보지요. 네. 네, 국민일보 여론조사 보시면요. 문재인 전 대표가 31.9%고요. 안희정 지사가 23.3%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 후보의 그 두 분의 이 여론조사 차가요. 지지율 격차가 8.6%포인트,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로 좁혀졌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조사 중에서는 가장 좁아요. 또
안희정 지사 개인으로 보면 23.3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뭐 20대 초반이라는 점은 비슷한데,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 이렇게 다자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3자 대결. 자, 이걸 이제 여러 경우의 수를 한번 넣어보는 거죠. 자, 먼저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은 이렇습니다. 네, 47.6%로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 후보라는 표현은 이제 전 대표인데, 거기에 황교안 대행을 넣고 안철수 전 대표를 넣었죠. 그랬더니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네, 49.4와 20.3, 뭐 거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희정 지사를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가정을 하고 네. 해봤더니 격차는 더 벌어지고 안 지사는 더 많이 나온다. 네, 본선 경쟁력이 좀 있다는 게 숫자로도 좀 드러나고 있어요. 다음 패턴을 또 보겠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고 전제입니다. 황교안 대행이 보수 쪽에서 나오고 안철수 전 대표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또 저렇다. 자,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은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대표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그건 네. 지금 지지율에서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도 보수층에서 거부감이 문재인보다 안희정한테 덜하다는 거겠죠. 아하. 예, 거부감이 덜하기 때문에 중도 보수층을 사실은 어느 정도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탄핵 국면이잖아요. 지금의 여론조사는 저는 또 한 번 또 뒤집혀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여요. 네. 언제를 기점으로 하냐면 탄핵이 인용이 되든 탄핵이 기각이 되든 딱 그 결정이 되는 3월 중순경쯤 되면 네. 제가 볼 때는 또 한 번의 지지율이 요동을 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자, 지금 네. 지지율이라는 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하고 있고 네. 민주당 경선의 결과도 뭐 시작도 안 했으니까. 시작도 안 했죠. 자, 그런 점을 보시면서 지역별로 나와 있는 지지도를 한번 특히 문재인, 안희정 두 분을 중심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상당히 격차가 있고 인천, 경기는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게 좀 주목이 되고요. 강원, 제주 역시 강원, 제주는 안희정 지사가 좀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고 대전, 세종, 충청 보십시오. 안 지사가 드디어 10%포인트 이상 문재인 전 후보를 앞지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24.8대 19.3이면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광주, 전라 광주, 전라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의 차이가 더 벌어졌고 부울경 지역 보시겠습니다. 37.6대 17.0. 자, 이 해석이 좀 필요하네요. 일단은 그러니까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신의 그 지역적 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에서 이제 확실한 우위를 선점을 했다는 거죠. 네. 이제 이제는 역전을 이뤄냈다는 건데, 이제 본인의 그 지역적인 그러니까 그 지지율의 이제 토대로 해서 이것이 이제 일종의 이 남하 작전을 펼칠 것이 아닌가. 남하 예. 작전이죠.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지역은 호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첫 번째로 예정되어 있죠. 그렇죠. 권역별 이 지금 순회 경선에서도 첫 번째가 강주 전라니까 아마 안희정 충남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충청도와 호남이 또 붙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자신의 그 지지세를 아마 남하를 시켜서 이 지금 호남 지역의 표심을 흔드는 작전을 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앞서 이 다자간 구도에서 삼자 구도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가 50%를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50% 한 번도 못 넘었는데 그렇죠.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안희정 충남지사의 이 본선에서의 확장성, 이 본선의 경쟁력이 더 크다. 그러한 측면들을 과연 호남 민심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호남은 일종의 대성 부를 만한 후보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지지를 몰아주는 그런 성격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들이 지금 3자 가상 대결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금 지지율이 50%를 넘었다는 이 시사하는 바가 저는 호남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아울러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고 네네. 한다면 역선택이라는 부분도 지금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를 밀면 역선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논란이 있죠. 그 논란 자체가 이제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아하.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를 떨어뜨려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올려서 그런 보수 후보를 이기겠다는 것이 역선택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를 떨어뜨리고 안희정 충남지사를 본선에 올렸을 때 안희정 충남지사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그것은 역선택이 성립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까도 이제 우리 차 교수와 같은 생각인데 보면 50%를 갖다가 안희정 지사는 넘고 있다. 3자 가상 대결. 3자 가상 대결이죠. 굉장히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뭐냐니까 지금 보면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측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보수의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좀 표를 몰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현재 여권 보수층의 또 여권의 후보가 지리멸렬한 상태에서는 자 이제 정권 교체는 뭐 99.9% 됐다. 그렇다면 그 어떤 형태의 정권 교체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그 모양을 본다. 그렇죠. 그게 이제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아마 호남 민심 아까 말씀하셨는데 호남 민심이 가장 무서운 건 뭐냐? 그러니까 광주의 민심도 무섭습니다. 광주의 민심이 즉 전라남북도 광주의 민심을 형성하고 그것이 지금 수도권에 또 경기도 서울에 와 있는 그런 많은 그 이제 호남 향후회라고 그러죠. 사실 출향 인사들. 그러니까 대충 보면 우리 호남 인사들이 전체 전국 인구의 4분의 1쯤 됩니다. 그 정도 된다고 하네요. 25% 정도예요. 그 25%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자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다음 정권 교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자 될성 부른 나무에다 밀어줘야 되는데 이제는 이왕이면 좋은 제목에 밀어주자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건수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아까 잠깐 그저께 그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좋습니다. 같이 나도 오르고 우리 안지사도 오르고 우리 의원 넓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편안하게 마음 자실 때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런 이제 요동치는 여론조사 결과 보셨는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로는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한 안희정 지사가 지금 또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바로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비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진짜 그런지 들어보시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우리 없는 사람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하시려고 했습니다. K재단, 미래재단도 평창 종료올림픽을 앞두고 사회적인 대기업들의 많은 좋은 후원금을 받아서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 싶어하는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과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나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지를 선한 의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좋은 정치를 하시려고 했었다. 또 그 누구를 할지라도 선한 의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논란을 일으키니까 화들짝 안희정 지사 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얘기하면서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선의라 할 수 없다. 내 말은 그런 취지였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분이 무서워요. 그냥 무섭다는 게 무섭다는 어떤 생각이 뜻인가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정치를 해보면은요 정치인들이 정말 선거에 이기려고 자기 영혼을 팔는 경우까지도 제가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정말 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했다면 제가 진짜 그냥 그렇게 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는 검사들은 아마 그 당시 검사들은 다 알았을 텐데요. 장수천 사건 얘기하시나요? 그렇죠. 네. 박연차 게이트 사건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수사 받았죠? 지금 삼성으로부터 돈 받았다고 이재용 부회장,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위험한 처지에 지금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네.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구속돼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 삼성으로부터 30억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안희정 지사예요. 그러면 자신을 생각해서 저게 변명하는 거로 얘기한다면 차라리 낫겠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또 그 돈 받은 것 중에 지금 본인이 다 털고 갔다고 얘기하시지만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 있다고 그 당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다 나왔어요. 장수천 수사죠? 그렇죠. 박연차로부터도 상품권 5천만 원 받았다고 그건 인정하셨을 거예요. 네,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고 가실 거고 어떻게 털고 가실 건지 전 정말 묻고 싶어요. 안희정 지사 같은 네, 경우에는 이 정미경 변호사께서는 이제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 다 안희정 지사가 또 이런 얘기했죠? 네, 안희정 지사 지금 계속 우클릭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자로서 철학과 소신을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우클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직업 정치인 안희정으로서는 별로 기분 좋은 분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크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랄까 안희정 지사를 조금 흔한 얘기로 조금 비난하게 해서 우크릭이라는 표현을 쓰고 약간 디스하는 거죠, 요새 좋게 얘기하면 네. 외연을 확장한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외연 확장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왜 오른쪽으로 가느냐? 왜 우크릭이라고 얘기하느냐 뭐 그 얘기인데 사실 저는 보면은 안희정 지사의 과거 얘기는 잘 모르겠고 다만 안희정 지사 지사가 된 다음부터 쭉 했던 얘기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갖다 07 과삼으로 규정하더라고요. 좀 굉장히 봤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0이 7이고 과가 3이었다. 또 최근에 와서도 이런 얘기했죠. 과거 노태우 대통령의 토지 공개념 나는 정책 별도로 만들지 않겠다. 특히 경제 정책은
노태우 대통령의 토지공개념, YS의 금융실명제, 이명박의 녹색성장,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중에서도 좋은 부분은 쏙쏙쏙 따다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실용적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미연 변호사, 이제 의원도 하셨고 검사도 하셨고 하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로 저러한 부분, 굉장히 유연해 보이는 저러한 부분이 사실은 보수 입장에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떻게 보면 좀 솔직 담백한 부분이 있습니다. 돌직구가 있다. 솔직 담배, 돌직구는 아닌데 솔직 담백해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어떻게 솔직 담배가 한 측면이 있어서 보면은 자, 내가 집권하면은 국가를 대청소하겠다. 적폐를 청산하겠다. 그 이야기를 듣는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1577만 명의 유권자는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예. 근데 그에 반해서 어떻게 보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끄럽게 얘기합니다. 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선의를 했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선의를 했을 텐데 이거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렇게 되면 듣는 국민 입장에서 그래 문재인보다는 이번에 나도 그러면 저 민주당의 국민 참여 경선에 한번 참여해볼까? 네. 쉽다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추미애 대표도 보니까 좀 역선택. 그다음에 역선택은 범죄일 수 있다. 네. 나중에 고소 고발하겠다. 문재인 전 대표나 지금 추미애 현 대표가 긴장하는 부분도 바로 안희정 지사의 저는 어떻게 보면 유연하면서도 무소울이 많고 쫙 뻗어가는 기세예요. 네. 그래서 안희정 지사의 이런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비판적 얘기가 있는데 먼저 이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안희정 지사가 다른 우리 당의 후보들보다는 훨씬 더 통합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그 주도층을 우리 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도와 보수 쪽에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자꾸 포인트적으로는 그쪽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인 김홍걸 위원장도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보면 임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국정 운영을 자신들 사업의 수익 모델로 생각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MB와 최태민, 최순실 손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놀아나던 박근혜가 좋은 정치를 할 생각이 있었냐? 안 지사의 발언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김홍걸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안희정 충남지사가 하는 이야기는 본인은 그러니까 지금 역대 지금 대통령 그리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역대 전직 대통령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나름대로 나라와 국가를 이야기하면서 공략했던 그런 부분들은 자신은 선의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하냐면 누구를 반대하는 정치로는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 저는 이러한 이 나름대로 이 소신과 철학은 상당히 높이 평가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자신은 당내에서도 지금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어떤 후보도 자기는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미래를 향해서 열어가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이 정책과 비전을 갖고 정치를 하겠다는 그러한 대목 부분은 인정할 건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안희정 충남지사 어저께 예를 든 것 중에서 K스포츠재단과 미래재단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재벌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그렇게 나름대로 의미 부여한 부분은 조금 지금 지나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안희정 충남지사가 가리키는 이 방향, 손가락이 아니라 방향을 본다고 한다면 안희정 충남지사의 이 중도 외연 그리고 뭐 확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이 그렇게 걸림돌이 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지만 지지율은 본인의 대선대에 대한 출마 얘기 전혀 없는데도 3위를 가고 있고요. 야사당이 황대행에게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수석 부대표가 응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 만큼 국회에서의 처리가 쉽지 않다고 판단할 때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검 연장 문제는 전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될 문제임을 저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필요성과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검이란 무제한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 연장하라 마라 지금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연장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이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만약에 안 됐으면 네.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됐으면 아마 연장을 안 해주기가 되게 쉽죠. 안 해줬을 거예요. 아, 이제 황대행이 그랬을 거다. 예, 그 다음에 특검도 준비를 했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연장 안 해줄 걸 대비해서 아마 수사를 아마 몰아치면서 했을 거라고 저도 그냥 그런 예측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마무리 수사가 더 필요한 지점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걸 황교안 권한대행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럼 이 지점에서 무지하게 고민될 거예요. 이걸 해주기도 그렇고 안 해주기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네. 저는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황교안 권한대행은 연장을 안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니까 아, 네. 이게 지금 헌재에서 지금 심리 속도로 봐서는 3월 한 10일경 전후돼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결정이 나옵니다. 만약 인용이 되었다면 특검을 연장하게 되면 특검은 3월 30일까지 가게 됩니다. 3월 30일까지 하게 돼 있죠. 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죠. 28일 날 1차 수사가 이제 끝납니다만은 30일 연장을 해주면 3월 30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저러한 사정을 갖다가 잘 알고 있는 아까 고민은 무지무지하게 많겠습니다. 네.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기의 임명권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를 특검한테 넘겨주는 그런 일을 안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특검 수사 연장은 안 할 겁니다. 네. 자, 야사당이라고 합니다. 지금 야당이 넷이 있지요. 국회를 정상화해서 강력하게 압박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거기에 바른정당까지 황교안 권한대행 21일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특검 연장을 수용 안 하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하겠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4월 19일까지 가능한 연장 법안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당, 이걸 뭐 또 아까 우상호 원내대표는 자유당이라고 줄이던데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특검 연장 안 된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 지금 야사당이 그 수적으로는 거의 200석이 넘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지금 교수단체 간에 합의가 있어야만 이 지금 그 국회에서도 만약에 지금 그 전에 이 지금 김진태 지금 의원이 자신의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본인의 지금 이제 소속 상임위가 법사이거든요. 그렇죠. 법사이고 본인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상정을 맡게 된다고 한다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법사위를 지금 빼고 그러니까 본회의로 바로 가려고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자유한국당의 또 교수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그 없이 가려고 하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국가 비상사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한노위에서 이 MBC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언론 청문회에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파행됐던 국회가 오늘 정상화되고 있는데 네네. 다시 이 상황에서 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직권 상정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국회가 파행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또 하나는 설사 야사당이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네.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는 다시 재행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시간 자체가 2월 말을 넘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사당의 이 지금 입법 절차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법사위 뭐 위원이셨고 아니요, 위원 아니었어. 국방위원이었어요. 네. 중요한 건 저게 이제 통과가 되더라도 네. 그게 이제 법제화 되려면 권한대행 원래는 대통령이 네. 사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핵심은 뭐냐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과연 해주느냐 마느냐 여기서 다 결판 나는 거지. 뭐 법을 해가지고 그거 거부권 하면 뭐 그냥 끝나는 건데요. 네. 시간도 없고. 예,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핵심은 그거 같아요.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일임하겠다고 한 자유한국당인가요? 이름이 새누리당, 구새누리당의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이라고도 줄이고 한국당으로도 네, 줄이고. 그 원내대표의 말과 김진태 의원이 지금 갈짓자로 따로 가잖아요. 네. 네. 서로 의견의 합치가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직도 그 친박이 계속 지금 득세하는 상황이라는 게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정치 얘기, 최순실 게이트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기 전에 두 분과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